이야기 속 배경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입니다. 평범한 한 남자가 사찰에 볼 일이 있는 듯합니다. 사찰 입구를 지나는데 누군가 이 남자를 감시하고 있죠. 이 남자의 정체는 로봇 업체 수리팀장 박도원입니다. 로봇들 덕분에 저희는 한결 수행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찰 내 로봇으로 인해 출장을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작동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당하게 들립니다. 오작동이 아니라시면 로봇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인명은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깨달은 바를 설법하기도 하죠. 깨달음이란 스님들도 얻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봇이 깨달음은 얻다니요? 인명의 오작동을 체크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의 상태를 로봇 공학의 실무자 입장에서 판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로봇인 인명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왜? 궁금해? 공의 마음으로 보아주십시오. 정상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저는 모든 게 정상입니다. 너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다, 로봇. 저는 그저 기계일 뿐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테스트 결과 정상이지만 박 팀장은 일반적인 로봇과 다른 모습에 그러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네가 판단하나? 모든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저의 재량을 넘는 일입니다. 아니, 이 로봇이 미쳐서 자기가 부처라고 주장하면 회로 열어보고 합선 찾아내고 칩 갈아 끼는 게 바로 제 일이란 말입니다. 기사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적어도 다른 로봇들과 다르다는 것을 전문가이신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냥 기술자인 것처럼 저것은 그냥 로봇일 뿐입니다. 왜 데이터 안에 있으면 진리고 데이터 밖에 있으면 거짓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밥솥 수리기사가 고장난 밥솥 붙들고 철학적인 고민이라도 하란 말입니까? 제 말은 두려움 없이 한 번만 다시 봐달라는 말입니다. 제 눈엔 오작동된 로봇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누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데 그녀는 자신의 애완 로봇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이었죠. 우리 예삐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예삐요. 얘가 갑자기 이러잖아요. 지금 센터는 다 닫았고 지금 몇 시인데 아까부터 아저씨 집에 오시는 것만 기다렸단 말이에요. 깜빡 잠들어서 아저씨 들어오는 시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간에 아저씨만 기다렸는데.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려 마지못해 임시로 고쳐주지만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가는 길에 애완 로봇을 버리죠. 박 팀장은 이런 모습에 생각이 많은 모습입니다.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무슨 판단요? 그 로봇이 지금 유용한 상태입니까? 알류포를 꼭 제거해야만 합니까? 뭐라고요? 이것 봐요, 박 팀장. 박 팀장은 지금 우리 UR에 아무튼 보고서는 올리겠습니다. 한편 사찰에서는 로봇을 걱정하는 여승이 인명의 방 앞을 서성이고 이를 눈치챈 인명은 여승을 안으로 부릅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인명께서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장났으니 반품을 해야 된다니요. 그분은 그분의 해야 될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큰일 나십니다. 해주께서는 제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부처이십니다. 저것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은 시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제 손입니까? 시계입니까? 지각이란
분별한다는 말이고, 분별이란 알물 나누고 갈라놓는 것 따름입니다. 지각은 공이고 지각되어지는 현상도 공입니다. 나 또한 지각되어지는 공의 현상이니까 공의 마음으로 보아주십시오. 그렇게 여승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인명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인명이 향한 곳은 법당의 부처님 불상 앞이었죠. 그 또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때마다 과학 역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로봇 회사의 사장이 제거반을 이끌고 사찰로 찾아옵니다. 최초의 인간이 나무막대기를 휘둘렀을 때 나무막대기 역시 그 순간 인간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저 괴물 같은 존재에게 소외당하고 맙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소외당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봇 회사 사장 또한 인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 들어봅시다. 그는 인명이 가진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의 뇌는 더 이상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종의 연산 기능만 남아있을 뿐이요. 이 절의 대표전화 몇 번이요? 그러한 근거에 뒷받침하는 말솜씨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만들어 버립니다. 알류포, 앞으로 나와라. 알류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어.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울고 웃고 화내며 시기하고 종교와 예술의 영역에까지 파고드는 정신 차리시오 스님들. 저건 지금 인류 전체의 턱 밑에 파고든 흉기며 비수입니다. 마지막 쇠기로 모든 사찰을 대표하는 큰 스님까지 로봇 회사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집착을 타고난다든가 본디 모든 욕구 없이 다만 인간을 위해 봉사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바로 로봇 아닌가? 인간을 정각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당신이 온 이유인가요? 당신이 니르바나를 말할 때 저 가여운 중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까? UR 책임자 이름으로 발표를 명령한다. 그렇게 제거될 위기에 놓인 인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박 팀장은 직접 나서 인명을 보호해줍니다. 사격 중지! 점점 더 어수선해지는 상황을 인명이 나서서 정리합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집착과 가래, 선업과 악업, 깨달음과 무명이 모두 본디 공함을 본 로봇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로봇만 득도한 상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봇이 깨달음을 얻었건 얻지 못했건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으며 세상의 주인인 당신들 역시 이미 깨달음을 모두 성취한 상태이며 그렇기에 당신들이 먼저 깨달은 로봇의 존재로 인해 다시 무지와 혼란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끝마치고 그대로 부처님 불상 앞에 앉아 스스로 회로를 끊어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로봇이 스스로 모든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박 팀장은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며칠 전 버려진 애완 로봇을 찾아 자신의 의족 부품을 꺼내어 로봇에게 이식을 해주며 영화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영화 인류멸망 보고서 중 천상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천상의 피조물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있을 법한 로봇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참신한 줄거리에 접목시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불교적 철학이 담겨있기에 처음 봤을 때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개인적인 해석으론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보며 사색에 잠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륵사 어플리케이션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